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방위 소관인 북한 문제 역시 꼼꼼히 돌이켜볼 공산이 큰데요. 현재 진행형인 대북 불안 요소부터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리포트에서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추측 보도가 많았습니다. 지금 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정권 수립 기념 행사에서 참석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인사조치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하루 만에 번복이 됐고 또 얼마 전에는 모란봉악단 해체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TV로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관련 뉴스,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폐쇄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현지 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 또 인적 정보 활동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요인 하나만 더 든다면 그만큼 북한 정권이 대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건전한 상식이 통해야 건전한 예측이 가는 건데 그런 거가 전혀 없어요. 특히 김정은이는 현재 통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보면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바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내 언론 보도에 민감하다. 그 얘기는 우리 국내 언론이 이런저런 루트로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과거보다 많이 와닿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남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정권의 취약성을 그런 노출시키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오버가 됐지만 최용해 당 비서가 정권 수립 기념일에 두 번째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최용해 비서의 어떤 위상이 좀 올라갔다. 이런 거는 좀 확인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한다면 최용해가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최용해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어떤 이번에 이제 황병서 다음으로 2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동안 10위권으로 밀려 있다가 이 얘기는 뭐냐?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약간은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최용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활용하고 싶다. 어떤 자산이냐? 최용해 아버지가 최연, 항일 승전 최고 인물 아닙니까? 빨치산 동지, 김일성의 친구.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통성 부분. 혈통을 통한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최용해를 좀 더 써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는 현재 정치적인 어떤 식견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련하지가 않아요. 최용해는 노련해요. 옛날에 좌천도 당해봤고 아주 총정치국장까지 올라가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 같은 노련함을 좀 더 빌려 써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늦다 뺐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사실 이제 특사 뭐 논란은 있지만 자격으로 방중을 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용해 당 비서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측에서 축전도 보내고 또 뭐 등등 약간 북한을 좀 달래는 모습을 좀 비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중 관계가 둘 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이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어느 정권인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좀 간 좀 보다가 이게 삐닥했어요. 뭘로 삐닥했냐? 장성택 처형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인 그런 양국 관계의 특성에서 볼 때 버릴 수 없는 미웠지만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의 악화 현상이 지난 7월 달에 북한에서 우리 이제 6.25 전쟁 승리 그 기념 행사 때 우리 북한에서 중국군 그런 유해 그런 그 공동 묘소도 가보고 이렇게 화해적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일단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악화된 국면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나은 개선되는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 악화된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둘 다한테 이제는 좀 달래야 되는 형국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업다운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조정을 거쳐서 이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일단 큰 길에서는 그렇게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통일 외교 또 주변국 강대국 외교를 통한 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혹이다, 적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일론이 특히 이제 네. 우리 정 대통령께서 중국과 맨 먼저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했다. 했다는 것이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갖거든요. 이것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간에 통일을 하는 당사자는 남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끊어주지 않고서는 흡수 통일 이외에는 없는데, 흡수 통일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통일 논의의 어떤 선기능적인 측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도.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건 통일 문제는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핵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통일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통일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이 없으면 통일할 때 흡수 통일밖에 당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핵 문제를 먼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 문제가 먼저 오기는 굉장히 순서적으로 보면 어렵다. 그래서 이 핵 협상은 현재 육자회담을 통한 핵 협상밖에는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육자회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단한 어떤 제3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네.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통일 문제의 하나로 담론으로 핵 문제를 다루겠다. 이거는 주변국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핵 문제에 대한 육자회담의 틀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외교에 어떤 큰 과제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월 도발설이 이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러면 10월 당 창건일에 어떤 도발을 해서 뭐 미사일 발사든 아니면 뭐 북한 4차 핵실험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핵 개발 의지를 이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것이 네. 통일 논의가 오직 답답해야 이제 통일밖에 없다 해갖고 통일 논의로 몰고 가겠습니까? 이 통일 논의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육자회담의 돌파구에 열겠다는 예. 이래서 협상으로 북핵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네. 그러나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만약 10.10 행사 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실험 패턴대로 2, 3개월 후에 핵실험을 한다. 이 얘기는 북한이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1, 2년 이내에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현실화될 그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핵 보유국이 된다. 핵 보유국이 된다 이거죠. 1, 2년 후에 저는 뭐 그렇게 갈 확률이 한 99.9% 된다고 봅니다. 1, 2년 내에. 그렇다고 본다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통일 논의를 심도 있게 주변국가 전개 나가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수포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이번 10월 10일 날 행사 때 최소한도 북한은 당연히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게 북한이 통상적인 해왔던, 주장이니까 위성 발사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성 발사가 되지 않도록 중국의 힘을 빌리든 누구의 힘을 빌리든 견제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하지 못하도록 통일 논의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다.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여기에서였던 통일 논의가 굉장히 그 추동력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일단 북핵 그 4차 핵실험의 임박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일 외교 정책이 자칫하면 중국과 미국 강대국의 어떤 전략적 논리에 좀 휘말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일각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 전략에 휘말리는 우려가 있냐 하면은 중국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통일 논의의 시작과 목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번에 정상회담 끝났을 때 발표한 내용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는 먼 장래에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해달라. 이거하고 기조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분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려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일 논의는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일 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통일 기조가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기 이전의 통일 기조하고 맥을 기조가 같기 때문에 과거의 통일 논의를 가지고 박 대통령과 같은 통일 문제를 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에 변함이 없다. 기조에 변함이 없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통일 논의가 기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러나 추후적으로 얘기한 거 보면 달라진 게 없다. 함정이 곳곳에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중국식 함정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추가적인 중국과 우리 한국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실무 채널을 가동한다. 이 실무 채널의 가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통일 입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거는 북핵과 관련된 중국의 기존 입장,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비핵화다. 네. 철저하게 이제 한반도 핵의 협상 대상이 북핵인 거예요. 예. 오지지도 않은 남한 내에서의 어떤 핵 문제를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시각을 수정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굉장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국감 이야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국방부가 DMZ 내 대북 작전 태세를 공세적으로 강화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고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NLL 중심으로 이제 도발을 많이 해오다가 NLL에서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전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서의 도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 수색 중심으로, 경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방어 중심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이걸 도발을 또 막지 못하고 응징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공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전투 수색 중심으로 감으로써 예. 북한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응징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응징하겠다는 공개적인 방침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 그래서 응징의 실효성을 확보해주고 또 응징 정책이 응징 보복이 우리의 일관된 대북 억지 개념이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 어떤 그런 충동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이런 사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앞으로 DMZ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끌려감으로써 DMZ에서의 어떤 무력 분쟁 이걸 해결 국면이 북한의 주도권이 넘어가도록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DMZ를 관리하겠다. DMZ에서의 어떤 무력 분쟁이 됐든 도발이 됐든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그런 의지의 천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네. 정책의 변환인데 앞으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발이 있을 때 지금 된다. 우리가 네. 핵을 비롯한 WMD의 공격 움직임이 있을 때 사전 억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우리의 한미 연합 작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사전 선제 네. 타격으로 이제 DMZ에서의 도발도 사전 선제 타격이 되지 않으면 사후 응징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제 실행화시키는 과제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가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 앞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